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도저히 이게 가늠해 볼 수 없는 시장 변동성의 어떤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좀 간략하게 짚고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멘토님, 오늘 코스피 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낙폭과대줄 위주로의 상승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좀 올랐어요. 자,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죠. 1936.52포인트 0.26%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약 1,500억 정도 매수를 해줬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1,100억 정도 매수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일은 내수 섹터들이 낙폭이 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엔달러 환율도 115엔대까지 근접했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소폭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강보합권역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내수 쪽 섹터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욕구 혹은 손절을 감행을 하고 난 이후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있던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IT 쪽이나 건설 이런 쪽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금융 섹터들이 소폭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들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선 쪽 섹터도 7%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7%대가 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화학 섹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8%가 넘는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 후반 정도, 이제 주 후반이죠. 한 번쯤은 추세 하단권역, 상단권역까지 진입을 해준다라면 한 번쯤은 차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겁니다.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추세를 돌려 세우기에는 다소 힘든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추세 상단권역까지, 그리고 일정 부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빠져있던 이런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내일 한 번 더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순환매가 좀 돌아다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 전날에 이어서 외국인 쪽에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전날 3천억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선물시장에 대한 부분들 끝나진 않았지만 5,700억대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좀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이용해서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종목군들이죠.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좀 더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추세 하단권역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아마도 내년도까지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때까지도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의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정상적인 장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군들을 오늘 또 급격하게 올려놓았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코스닥의 어떤 실적 종목군들을 버리고 또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또 매수를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옮겨 타는 전략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실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옮겨 타는 전략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변동성 주요 원인은 결국은 기관들의 행태죠. 기관들 정말 못돼 처먹었습니다. 그죠? 기관들하고는 두 번 다시 상종하기 싫습니다만 여기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기관들하고 또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관과의 전쟁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들 기관에 돈 맡기지 마세요. 기관들이 이런 뭐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런 식의 형태를 보여서는 여러분들 돈을 결코 불려줄 수 없습니다. 기관들을 믿고 투자하다가 낭패보기 십상이니까요. 기관들 절대 믿지 마시고 기관과 개인들이 전쟁을 선포를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몰렸다 싶으면 어김없이 빼는 기관의 어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수수방관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수익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하고 정면 싸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대해서 맞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결코 정상적인 장이 아니라 판단이 되죠. 자, 다우가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는 회복은 못할지언정 더 빠뜨리고 있다.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실적이 좋은 종목을 빠뜨리고 실적이 지금 좋지 않았던 종목군들로 이제 기술적 반등을 꾀한다. 이것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자, 이건 전체적으로 이해가 힘든 불가능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돈 뭐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투자하실 분들은 많이 투자를 하셨고 그렇다고 지금 구간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군들을 낙폭 과대로서 따라갈 것이냐. 따라갈 필요가 없죠. 따라가면 어김없이 기관들이 또 패대기를 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마 내일 이 코스닥 그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내일 시초가가 코스닥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물량을 밀어놨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까지 내일 출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신용이나 미수, 스탁론을 쓰신 분들이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될 시점까지 도래해 와 있다. 그러면 내일 이길 아침이 시가가 저가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시가 저가를 만들고 아래 꼬리를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시장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단기적 대응하기 너무 힘든 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빠졌는 종목군이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고 수익도 확정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빠르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전화는 비중을 많이 넣어있으니까 전화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컴퓨스를 오늘 16만 원에 샀거든요. 컴투스를 16만 원이요. 오늘 샀어요, 오늘요. 오늘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빠져가지고요. 비중은요? 25%요. 25%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죠? 어저께는 부합으로 끝나고 또 그래서 오늘 좀 큰맘 먹고 내가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그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빠지는 원인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일단. 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자, 실적이 좋았어요. 그죠? 예.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온갖 리포트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증권사 쪽에서 나온 리포트만 5개입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9% 급락이죠. 예. 결국에는 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예상을 했던 이 실적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4분기 때 실적은 좀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양매도에 오늘 13,000주, 34,000주 가까이 매도가 좀 나아졌었고 그 물량은 개인들 쪽에서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예. 수급이 일단 꼬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금일부로 좀 꼬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부분들, 기술적인 분석을 보기 전에 수급적인 부분들 먼저 봤고,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 신용비율이 9%가 넘습니다. 분명히 오늘 신용잔고 높은 종목군들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격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16만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16만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한 만 원이 넘게 또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상투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 좀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아니라면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좀 줄여놓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나오면 얼마까지 가나?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한 16만원에서 16만원, 한 17만원 정도? 17만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일단은 한 번쯤은 덜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좀 확인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네. 예상보다 약간 밑돈다고 이렇게 폭 나가는 건 좀 이해가 제가 얼른 안 가는데요. 그러면 다른 다른 또 무슨 내용이 없는 건가요? 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자, 18,000원에서 20만원 1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죠? 예. 만약에 예. 아버님이라면 1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이 안 좋으면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데 예. 너무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일단 먼저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제가 이분 목소리를 기억하는데요. 너무 단기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세아홀딩스요. 세아홀딩스. 네, 매수가는요? 18만 원요. 18만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2% 즐겨보세요. 네, 네. 근데 왜 제가 했던 말은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고점이에요. 딱 2011년도 고점 찍었던 데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선을 내가 늘 꺼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선 꺼봤을 때 그 고점대 영역을 찍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근처면 다시 밀리게끔 돼 있어요. 네. 이 구간에서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다시 반등이 올 거는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고점대에서 한번 밀려갖고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는 나와야 돼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구간에서는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네. 선도 한번 안 꺼보세요. 예. 제가 네.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네. 이게 회사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죠. 그죠? 네, 네. 네. 근데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적인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보통 이 박스권을 뚫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고점을 뚫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데 이게 사실은 전고점을 살짝 뚫었어요. 근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여기서 밀리게끔 돼 있는 자리대예요. 18만 원이. 네. 누가 봐도 밀리게끔 돼 있는 자리 때문에 이걸 뚫고 가는 것은 추가 수익인데 그 추가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늘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 어머님 여기 2013년도 초반에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8만 원이 무너져서 17만 원까지 내려도 아무 걱정이 안 되죠. 그죠? 네, 네. 그죠? 그런데 이게 한참 올랐어요. 누구나가 밀릴 수 있다는 자리대에서 그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면 그 추가 수익이 크진 않아요. 그럼 결국은 단기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또 밀려버리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이게 설사 20만원, 25만원을 가더라도 어머님은 언제 팔아야 되는가 하면 18만 조금 넘어가면 팔아야 돼요. 그죠? 네.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팔아야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들어가세요? 아니, 제가 들어갈 때는 목표가 한 20만 원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 3만원 보기 위해서? 야, 그 2만원 보기 위해서? 아니, 18만원 종목 2만원 보려고 들어가요?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정말 부탁 좀 합시다. 제발 네, 고점대 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 제가 늘 선을 꺼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든지 저점을 주고 힌트를 주고 있는 종목도 많은데 그걸 굳이 그 2011년도 고점 찍었던 그 자리 때 딱 왔을 때 화닥 들어가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래량으로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차라리 내일이라도 이게 확 떨어져 갖고 18만 원 위로 가잖아요. 그럼 아이고 고맙다 하고 팔고 나오셔야 돼요. 아, 다시 올라가지고 18만 원 올라가면요. 예, 다시 밀려요. 어차피 다시 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횡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다시 밀립니다. 그럼 18만 원 제가 산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요 선을 못 지켜주잖아요. 17만 지금 여기가 딱 걸린 자리대가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 강한 볼린저 밴드 중심이고 그 22평이 주봉상 22평이거든요. 그죠? 네. 사실 이 주봉상 22평은 굉장히 강한 자리대예요. 요걸 밀고 내려와 버리면 아무리 거래량이 적게 빼더라도 여기까지는 민다는 얘기예요. 15만 천 원대까지는. 네, 네. 그 부분까지 밀고 내려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진짜 갑갑해지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손실 안 보려면 견디셔야 돼요. 근데 수익은 줄 수는 있어요. 여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실 얼마 걸릴지는 몰라요. 저희도. 근데 이게 바로 반등을 주면 다음 주라도 반등을 주면 이게 올라올 수는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V자 반등이 안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길게 보셔야 돼요. 한 3개월 정도 보셔야 돼요. 3개월 정도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목소리도 예쁘신데.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대상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41,100원이고요. 네, 비중 30%요. 비중 30%요. 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4월 말에요. 아, 4월 말에? 네. 아, 그럼 상당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한 6개월, 네. 7개월 정도 좀 가지고 계셨어요. 네네. 근데 매도를 일단 못 하셨어요. 네,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 싶었는데, 네. 요즘 이유 없이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래서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가지고요. 일단 대상은 실적이 일단 괜찮아요. 네네.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에 1,500억 정도, 올해 1,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됩니다.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다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주가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비싼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주가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번 빠지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반등 나오고 세 번째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는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간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지라인대가 될 수 있는 게 한 37,000원에서 36,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37,000원, 38,000원, 36,000원대까지 좀 변동성이 예상이 되니까 조금 네. 여유 있게 좀 잡아 드릴게요.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게 되면 아마 4만원 이하권역으로 좀 내려오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45,000원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럼 뭐 별다른 요즘 악재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별다른 악재라기보다는 오늘 좀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네. 네, 환율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진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환율을 좀 잠깐 보시면 최근에 연중 이제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올해 네. 1월 달에 1,090원 정도대였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96원대, 거의 1,100원대까지 올라와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섹터에 있는 흐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환율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을 좀 보일 그럴 자리대가 얼추 왔어요. 그렇다면 네. 이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러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네, 괜찮은 종목이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예. YG엔터. YG엔터. 50%거든요. 예, 5만 500원에. 5만원 50%나 실으셨는데 급락이 나왔다, 그죠? 예, 예. 뭐 때문에 들어가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그래도 여긴 SM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네. 다변화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딥니까? 유명 브랜드 거기서도 투자를 하고, 네. 여러 가지 루이비통? 의류 같은 것도 좀, 많이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네. 엔저 현상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건가요? 엔저 현상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이쪽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이 아무래도 일본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엔저가 되면 예전에 받았던 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것도 있는데, 그럼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과도한 우려로. 근데 사실은, 아버님, 이 엔터주들은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하면 어김없이 빠집니다. 희한하게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네. 자, 여기가 어찌됐든 저점은 맞아요. 지금 요 선을 한번 꺼봐 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하고, 자, 여기하고, 52,000원대하고 35,000원대입니다. 자, 요 사이에서 지금 올 한 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보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지지를 늘 받아왔어요. 그죠? 네. 이게 35,000원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35,000원 한번 터치하고 나니까 바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계단식 하락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 근처까지 지금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결국은 이 선을 꺼보면 내가 이 5만원대는 접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아버님 이걸 너무 좋게만 보신 거예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신 거지. 차트만 봐서는 안 되지만 차트를 반드시 참고는 하세요. 굳이 네.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 많잖아요. 그죠? 지금. 예, 예. 그 중에서 굳이 차트상 보면 여기가 박스권에서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뚫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그 외에 뚫어서 더 가는 부분은 추가적인 이익이에요. 근데 늘 추가적인 이익은 크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여기서 자, 요걸 한번 꺼보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지금 잠시만요. 여기 12월 달에서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3월 달까지 한 4개월 걸렸죠. 그죠? 네. 또 여기서 지금 많이 빠졌는 구간 여기서요. 여기서 7월 달이에요. 그죠? 회복하는데 9월 달까지 한 2개월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도 여기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그죠? 5만원, 35,000원대 부분까지. 네.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자리대가 11월 달이라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죠? 밀어놨기 때문에 거래량을 튀어가면서. 그죠? 네. 밀어놨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아버님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고 가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박스권 상단에 있다 싶으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꼭 예, 경청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성공 예,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기가레인 11,700원에 40%거든요. 11,700원에 40%요? 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 한번 수익 보고 나오고, 네. 고점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들어갔거든요. 이틀 전인가? 2주 전에? 아,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네,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네. 오늘 보니까 좀 중간에 빠졌는데 11,000원 터치하면 손절하려고 했는데 11,000원까지는 안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은 그냥 매도해야 될지 좀 불안해서요. 수익은 났었어. 네. 생기긴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왜 매도를 하려고 그러세요? 많이 왜 매도를 빠지니까? 아니요. 그럼요. 그냥 일단 수익 챙겨오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11,700원인데 11,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손실인데요? 아, 그건 손실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월가까지 합쳐서? 예. 그냥 가져가세요. 아, 그래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죠? 예. 4분기 실적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기가 우니까 올해는 못 하고요. 가지고 가세요, 일단. 예. 가지고 가시면 되고 10,000원대 예. 초반 오면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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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KT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KT요. 네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6,900원에 20%이거든요. 36,900원에 20%? 네, 이게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래되셨다, 그죠? 아니, 몇 년 끌고 온 것 같아요, 이거요. 아, 몇 년 끌고 오셨어요? 네네. 20%. 그러면 최근에도 36,900원 거의 그 부분까지 갔는데 차익 실은 안 해요? 안 배당 빠져나오셨다, 그죠? 때쯤 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두고 봤더니만은 다시 내려버리고 이러네요. KT가, 글쎄요. KT가 실적에 비해서는 잘 안 올라요, 그죠? 실적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KT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예,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늘 어떤 제약적인 부분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에서 계속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KT는 일단은 ELS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ELS 낙인이 나왔거든요. ELS 낙인 나오고 크게 한번 들었다가 지금 빼는 거예요. 그죠? 네. 빼는 건데, 자, 2014년도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28,000원대를 저점을 형성시켜 놓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고점 형성되는 구간은 여기라고 보셔야 돼요. 딱 어머니 매수가 근처예요. 37,000원. 37,000원? 예, 요거 살짝 전에 뛰어넘은 적 있지 않느냐? 물론 뛰어넘은 적 있죠. 근데 이거를 못 지키고 밀렸다라면 이게 고점대로 봐야 돼요. 여기서 매물 소화대가 어느 정도 많이 쌓여 있다고. 그죠? 여기서 늘 밀렸던 자리대가 나옵니다. 그죠? 전에 지지받았던 자리대에서 이게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지면 이게 저항대가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항대를 자리 잡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꾸 저점을 지금 높여 나가고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37,000원대까지 보는 것까지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11월 달 가면은, 11월 말등 가면은 갈까요, 그게? 예? 11월 말등 되면은 그게 갈까요? 37,000원까지?
네. 2달. 2달 만에 글쎄요. 좀 넉넉하게 한 달만 더 쓰시죠. 한 석 달 한번 잡아보죠. 아니, 이게 해마다 보면은 또 배당이 끝나고 나면은 1월 달에는 싹 빼버리더라고요, 이거를요. 아니에요. 작년도 2013년도에는 배당 끝나고도 예, 작년에는 4월달, 그랬어요. 예, 작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어머니 그 매수가 이상 오면 네. 일단 비중을 반 줄이세요. 꼭 KT 아, 알고라도 좋은 종목들 얼마든지 가벼운 종목들 많은데 굳이 KT에 너무 미련을 두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또 손절도 해봤다가 또 조금 또 버텨봤다가 맨 이래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만 너무 치우치셨는데 사실은 이게 한 종목을 너무 오랫동안 짝사랑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엔 37,500원 이상 올라오면 네. 일단 좀 팔고 나오자고요. 어머니 매수가 근처에 하여튼 좀 이상 올라오면 팔고 나오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이쯤 되면 꼭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 캐릭터 굉장히 강합니다.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사나이,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욱 전문가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욱 멘토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주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맨날 나오기 싫은데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고요. 첫 번째 종목 뭔가요? 먼저 한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정말 좋습니다. 지금 36,000원 비중 30%, 수익이 좀 많이 나셨는데, 이제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언제 팔아야 될지,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하이닉스는 그냥 보유를 하세요. 보유하실 필요, 이게 지금 반도체 업종이 한번 치킨값이 승자가 됐으면, 이게 뭐 1, 2년에 끝난 게 아니라 3년, 4년, 내년까지도 좋습니다. 내년이 고점이에요. 하이닉스의 고점은 내년입니다. 올해 고점 52,400원. 분명히 뚫을 겁니다. 뚫을 거고, 그게 뭐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뚫을 거고, 지금 기세가 굉장히 괜찮아요. 예전 같으면 뭐 4만원 깨고 밑에 있을 텐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지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여기 36,000원. 한번 지금 뭐, 한 30%, 40% 정도 난 것 같은데, 30%? 그 정도 난 것 같은데, 50%, 60%, 70%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마크로젠. 이건 또 뭐야, 또. 얼마에 사전 45,000원 비중 30%. 자, 이 종목, 다른 뭐 기타 뭐 잡주, 그런 뭐 바이오 이런 거에 비해서는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뭐 꾸준하게 지금 320억, 400억, 480억, 올해 520억, 올해 520억을 좀 예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뭐 전년 비슷하게는 뭐 되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고퍼주들이 한번 이렇게 뭐 실적이 좀 주춤거릴 때 주가는 급격하게 빠집니다. 근데 이거 좀 많이 떨어졌네, 그렇게 사시면 더 물려요. 더 물리기 때문에, 자, 지금 뭐 그렇게 손실은 아니에요. 뭐 10% 내외로 지금 손실이신데, 굳이 요거 뭐 괜히 뭐 좀 밑에서 더 사갖고, 비중 늘려갖고 빠져나와야지?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고, 내일 조금 반등 나올 때 이 종목은 엑시트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예. 이제 영어도 썼네, 오늘. 자. 팔라고는 안 했어요. 예. 자, 다음 종목은 뭡니까? 예림당. 예림당, 야, 추세 좋네. 5,790원에 비중 40%. 어제 사셨나봐요. 예, 어제 사셔갖고, 예, 어제, 야, 이건 뭐, 매매 신인데요. 어제 사갖고, 지금 벌써, 예, 자, 올라있고, 추세도 괜찮습니다. 예림당이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예, 애들 책 파는 애들이에요, 애들. 뭐, Y 시리즈. 뭐,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뭐,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Y 시리즈. Y 시리즈가 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프랑스, 미국, 이게 번역이 되면서, 예, 굉장히 지금 이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쪽으로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아랍권, 이런 쪽에서도 지금, 예, 컨택이 오고 있어요. 예, 컨택이 오고, 그 정도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다만, 예림당은 이게 뭐, TA 항공, 뭐, 쓸데없는 거, 지금 예림당하고 TA 항공, 안 맞잖아, 이게 매치가 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들썩날썩하고 있어요. 예.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지금은, 예, 먹고 있잖아요. 이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예, 본인 매수 단가만 지켜주면 한번, 예,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씩 올라와줬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코스닥, 지금 죽을 쓰는 상황에서도 올라와줬기 때문에 새는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들고 가신 다음에 이건 뭐 목표가 따로 정할 수는 없어요. 정할 수는 없고, 뭐 지금 기세는 6,000원대 후반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것 같네요. 거기서는 욕심 내지 마시고, 예, 파세요. 예, 파세요. 예, 다음 종목 뭔가요? S넷. 자,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거 하면 S넷도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자, 올해 굉장히 뭐 많이 올랐죠. 2,000원대 갖고 6,500원까지 올랐다가, 예, 최근에 계속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고. 근데 뭐 고가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잘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고, 지금 뭐 4,500원대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이 정도, 요즘에 뭐 코스닥이 이 정도 안 떨어진 게 어딨나요? 예. 그럴 정도로 뭐 본인은 지금 매수를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4,300원에 뭐 잘 사셨어요.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사셨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전에 사셨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도 해볼만 했던 타이밍입니다. 다만 지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려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비중 뭐 더 늘리라,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그냥 보유하라 말씀드려서, S넷, 그런 뭐 얘네들의 어떤 가치나, 예,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갖고 있는 뭐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사물인터넷 한번 오래 쉬었어요. 오래 쉬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예,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뭐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예, 손해를 안 보고, 예, 나오는 쪽에 좀 중점을, 예, 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 바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DRB 동일. 몰라요, 이 종목. 예, 잠깐 볼게요. 예. 이름이 바뀌었네요. 예. 이름이 바뀐 회사고, 고무벨트 하고 있고, 예, 자동차용 고무. 예. 예, 이름이 바뀌어서 잠깐 좀 헷갈렸는데, 예전에 그냥 동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름이 바뀌었네요. 예, 실적 자체는 지금 굉장히, 예, 좋습니다. 좋고, 예. 그 3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엔저다, 뭐다 하면서, 예,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언제부터 우리가 엔저, 예, 자, 예, 엔저 이런 거 썼다고 참 그런 거 신경도 안 써둔 게 지금 기관에서 뭐 지금 각종 뉴스에서 엔저 뭐다 그러면 선 자체가 위험하다 뭐 그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뭐 현대제철 뭐 철강주도 위험할 거다 했는데 현대제철 보면 예, 올랐고 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예,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이 전반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동일, 예, DRB 동일, 예, 실적 잘 나오고 매출 잘 나오고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예, 그런 상태고 오히려 얘네들은 그런 고무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3분기, 4분기 생각보다 더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엔저 현상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은 예, 100에서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휘둘릴 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보유하시고 오히려 자 과도하게 하락하는 뭐 13,000에 뭐 접근한다. 13,000에 접근한다. 그러면 비중을 더 태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비정상적으로 빠졌을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걱정할 종목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대우조선해야 예, 이게 마지막인데요. 아, 그래 조선주들이 예, 바닥권을 지금 예, 이제는 좀 바닥에 공굴이 좀 쳤나요? 예, 더 이상 밑으로 파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그동안 주구장창 팔아야 됐던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한번 얘는 뭐 실적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대우조선해양도 뭐 단기 순이익은 나쁠지언정 뭐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그 일회성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외화 관련해서 손실 부분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절대적인 어떤 매출 자체는 예 계속해서 늘어났고 올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굳이 그 대우조선해양이 여기에 있을 구간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바닥은 잡혔어요. 예 바닥은 잡혔기 때문에 사셨던 가격 24,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기업 가치 그런 거 대비해서도 지금 PBR 한참 밑에요. 한참 밑에서 거래가 되고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가격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24,000원도 어떻게 보면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고 시장 자체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곧 정상화 될 거고 예,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24,000원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문자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많은 정보 또 예, 소화는 못했네요. 죄송하고 예, 바로 저희 무방에 있습니다. 온라인 무방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병 전문가님하고 정재훈 멘토님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보형제약이 궁금합니다. 매수가구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2,000원에 20%입니다. 42,000원에 20%요. 예. 제약주가 최근에 좀 괜찮았어요. 그죠? 괜찮았다가 쭉쭉쭉 내려와 버리네. 근데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죠? 예, 45,000원 근처 갔다가 찔 내려와 버리네. 네. 일단은 갤포스가 대표적인 약이죠.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그죠? 카타펠라인가 무엇인가. 네, 참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42,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 자리대에서 뭐 나가는 부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잠깐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3분기 때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70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보다 10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20% 비중이시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38,000원대 중반 그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테라 세미콘이요. 아, 테라세미콘. 예, 매수가는요? 2만원입니다. 2만원. 네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 예.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아, 제가요, 예. 저기, 그 100%를 했거든요. 몰빵을 해가지고, 오늘 네. 빠져가지고, 네. 걱정이 돼가지고요. 전문가님한테 상담 좀 하려고요. 오늘 들어가셨는데 오늘 100% 몰빵을 했고 걱정을 네, 빠졌고요. 걱정이 되신다. 예, 그럼 좀 들어가시지를 많이 마시죠. 자, 이거 걱정돼서요. 이렇게 생각해 전 보세요. 재산을 다 넣었어요. 예, 전 재산 다 넣었어요. 예. 일은 안 하세요. 네, 저요? 예, 일하실 거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또 월급 나오잖아. 예. 그럼 월급 나오면 계속 사모아야 될 종목이에요. 예. 적금 사모듯이 계속 사모아야 될 종목. 예, 그래 그래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라든지 저는 초보자라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올해. 지금까지는 안 거예요? 좋은데 왜 뭐가 지금 좀 좋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네네. 자, 반도체 쪽이에요. 예. 반도체 쪽인데 자,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따라왔어요. 그죠? 네. 중국의 그 회사들이 많은 부분을 따라왔는데 네. 자, 중국 회사들 지금 많이 따라온 회사들 보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데만 많이 따라왔어요. 예. 제일 큰 데가 지금 알리바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 쇼핑몰이잖아요. 예. 어머님 내일 차릴라 해도 차릴 수 있는데요. 그죠? 예. 쇼핑몰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네. 자, 중국에서 많이 따라온 게 스마트폰이에요. 네. 스마트폰을 따라온 게 아니고 예.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기술만 만든 겁니다. 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요. 네. LED도 진입 장벽이 낮아요. 네. 태양광도 진입 장벽이 낮아요. 네. 이런 것들은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런데 반도체 쪽은 주가가 급락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예. 반도체 공정 쪽에 있는 회사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쉽게 안 꺼집니다. 지금.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1, 2년은 더 그럴 것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이 장에서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테라세미콘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예. 다시 이 부분, 즉 27,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100% 목표가요? 몰빵하셨는데 네. 100% 몰빵해갖고 2%, 3% 먹고 나오려고 몰빵하신 건 아니죠? 아, 예. 저는 그 말은 아니에요 이래놓고 지금 오늘 조금 그 매수가에서 300원 빠졌는데 걱정돼서 이러면 2% 3% 먹고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요. 예,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요. 제가 소나타를 차를 한 대 살라고요. 차를 한 대 사시려고? 예, 벌어가지고. 그러면 계속 사세요. 빠지면 100%. 계속 살까요? 예,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계속 사세요. 어디까지? 27,500원까지. 예. 그죠?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회사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저항대가 지금 보이는 데가 23,000원대가 여기 한 번은 저항대가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한 번 저항대가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그냥 차익 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냥 빠지라고요? 예, 23,000원 이상에서 밀린다 싶으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라고.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주말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갑니다.
바로 토요일 날이죠. 11월 8일 부산 금융투자협회 부산지부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1577-7451이고요. 제가 오랜만에 강연의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교재도 좀 나눠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거기 주차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제구 연산동 쪽이에요. 거기 주차비 비싼 거 아시죠? 그죠? 자, 참가비 무료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자,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